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근육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2부는 야구 영화 머니볼. 아, 머니볼.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표님이 100점 만점에 99점을 준 영화죠. 이 영화 뭐 완벽한 영화죠 거의. 이 1점이란 것도 뭐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위대한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워놓은 거지. 모자라서 깎은 게 아니라. 여백의 미다. 그냥 완벽한 영화다. 여백의 1점을 갖고 있는 영화. 자, 여러분, 윌리엄 라마 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통칭 빌리빈이라고 통하죠. 아, 윌리엄. 그렇겠네. 빌리니까. 한국에서는 빌리 장석이라는 카피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리 장석이. 넥센의 이장석. 그 사람이 감독이에요? 아니, 구단주. 아, 이장석 씨가 구단주예요? 예. 잘 모르니까. 자, 빌리빈은 머니볼. 빌리 장석은 거지볼을 한다고 하네요. 왜? 아니, 지금 가난한 구단이라서 머니볼을 한 거잖아요. 네. 넥센은 더 가난하니까.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 KBO랑 슬프다. 메이저리그랑. 이 빌리가 영어에서는 윌리엄을 빌리라고 하는데 이게 네. 영국어로 가면 리암이라고. 리암 니슨이 윌리엄. 그래요? 네. 빌리빈은 스몰 마켓 팀 GM이죠. GM은 제너럴 매니저, 단장을 뜻합니다. 팀 성적을 내야 하는데 뭘까 고민했어. 처음에 GM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단주라고 단장이라고 번역하니까 GM이 그 제너럴 매니저겠지 하다가도 그랜드 마스터인가 이러면서 그랜드 마스터? 사부님? 팀 성적을 내야 하는데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페이롤로 빅 마켓 팀과 경쟁을 해야죠. 빌리빈에게도 야구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몰 마켓 팀의 삶을 던진 상태고요. 돈이 없으면 팀은 약해지고요. 약하면 돈은 더 없어지죠. 악순환 속에서 돈 많은 강팀의 선수나 빼앗겨가면서 매년 실패나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훌륭한 영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네. 광고 듣고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빌리빈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야구단 운영을 주류로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빌리빈의 방식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는 물론이고요. 다 따라가고 있죠. 세이버 매트릭스는 야구를 게임 이론하고요. 통계학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세이버 매트릭스인데 빌리빈의 방식 이코르 세이버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빌리빈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용한 거예요. 어디에 적용했냐? 가성비에. 최대한 적은 돈에 많은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에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용한 거죠. 한국형인데 가성비.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의 야구를 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학문적 접근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네. 그 결과는 뭐 영화 내용대로겠습니다만 먼저 스몰마켓 빅마켓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해서 전국군이 아니냐. 빅마켓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 있어요. 팬들이 많아.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구단을 말해요. 근데 충성 높은 팬들 떠나서 그 지역구가 좀 부유한 동네여야지 또 빅마켓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죠. 그죠. 인구 많고. 그리고 부유하고. 역사가 깊으면 LA에 살던 사람, 뉴욕에 살던 사람, 시카고에 살던 사람이 다른 동네로 이주해도 네. 야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골수 팬이 되는 거니까. 대를 이어서 자기 애들을 손자를 물려주는 거니까. 물려주잖아. 어릴 때부터 육성 양성. 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빅마켓이죠. 한마디로 유명 명문팀이라고 하면 빅마켓이에요. 스몰마켓은 구단의 이미지나 인기가 한정적인 팀을 말해요. 그러니까 빅마켓이 아니더라도 강정호가 뛰었던 피츠버그 파이리츠, 이번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휴스턴 애스트로스 빅마켓 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스몰마켓 팀도 아니에요. 사정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 바깥에서는 별다른 취급을 못 받아도 도시 자체가 빵빵해. 예, 그 옛날 박찬호가 뛰었던 샌디에고 파드리스도 그런 팀이라고 하면서. 그런 팀이요. 어떤 도시냐 하면 중산층이 탄탄한 도시면 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휴스턴은 억대 연봉자가 바글거리는 도시예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미국에서 중산층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탄탄한 도시고요. 샌디에고 파드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고지에만 충성을 해도 티켓 값이며 굿즈며 돈이 잘 벌리니 야구단을 잘 꾸릴 수가 있어요. 휴스턴은 우리가 늘 아는 그 휴스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나사 이런 나사,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거기 있어. 공돌이들의 천국이잖아. 연봉을 빵빵하게 받는 공돌이들이 몰려 사는 곳이 휴스턴이에요. 그래서 휴스턴 에스트로스 이번에 그 팀 네. 네. 관중석에 앉아 있는 팬들을 보면 다 허여멀게 다 수학 잘하게 잘 생겼어요. 먹어서. 팀 이름이 야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고 네. 농구는 로켓츠잖아요. 아, 휴스턴 그렇네. 로켓츠. 다. 휴스턴 시의 그 딱 그 정체성 그 자체잖아요. 응답하라 휴스턴 그거잖아. 휴스턴 로켓츠. 다들 맨날 이렇게 함성 지르던 그곳. 그죠. 함성 지른 게 종특인 사람. 네. 이번에 소리 제대로 날리고? 질렀죠. 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자, 빌리빈 영화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 현실을 진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찍은 겁니다. 네. 배경이 되는 팀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고 하는 팀이죠. 네. 야구팀인데 좀 황당한 게 야구단 이름이 너무나 바닐라스럽게도 오클랜드 운동선수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어슬렉틱스. 오클랜드라는 동네 자체가 좀 비범합니다. 미국 최고의 범죄율을 자랑하는 거대한 빈민가가 바로 오클랜드예요. 별명이 미국 안에 멕시코시티. 아니 그러면 장벽 쌌나요? 모르겠습니다. 거지 도시군요. 거지 도시. 거지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1년 동안 100명 중 1명이 살인, 강도, 강간 셋 중 하나를 당하는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렇다면 50년 산다고 가정하면 문자 그대로 반반이죠. 그거는 우리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문돌이가 하는 얘기지 이과 쪽으로 계산하신 분들은 이건 반반 아니에요. 그냥 독립사건 아닐까? 독립사건이에요. 독립사건?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기타 성범죄는 제외한 거예요. 이 오클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참나무골이라는 뜻이잖아. 아 그렇네. 갑자기 진하게 뭐가 정치가 풍긴다. 이 이름은 전원적인데 동네는 헬게이트다. 도시 전체가 빈민가나 마찬가지인 연고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쓸 돈이 없어요. 타이거즈도 그렇고 타이거즈는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는 시 자체가 파산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구단의 특징이 일단 티켓값이 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두 팀이 지금 야구 영화에 등장하는 건데 네. 둘 다 참 슬픈 팀이네요. 1999년 그 영화가 나왔을 그때는 때는 아직 잘 나갈 때 디트로이트가. 그쵸, 디트로이트가 그쵸. 중산층이 붕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예. 사랑을 위하여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 때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팀들이 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LA 다저스, LA 에인절스 이런 전통의 빅마켓 팀들이에요. 네. 이 팀은 그 사이에 있는 가난뱅이 팀이야. 그리고 이 팀은 여러모로 비범한데 옛날 옛적에 거의 한 10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한테 이런 디스를 당했습니다. 야 너네가 우승하는 건 흰 코끼리처럼 드문 일이니까 꿈 깨라 이런 디스를 들어요. 그러면 어디 흰 코끼리한테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마스코트를 흰 코끼리로 해버렸어요. 팀 이름도 이상하고 마스코트는 흰 코끼리인데 흰 코끼리가 공 위에 서 있거든요. 네. 그 공은 야구공이에요. 이름부터 마스코트 그리고 촌스러운 이 녹색이라는 팀 칼라 오클랜드라고 하는 촌티 돋는 연고지명 그리고 빈민가를 연고지로 갖고 있는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좀 촌스러운 팀의 대명사예요. 옛날 우리 쌍방울 느낌? 쌍방울이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쌍방울이 이름이 쌍방울 레이더스. 옛날에 달빛 요정 말로 홈런이라는 가수 네. 네. 예, 거기 그 앨범 자켓에 쌍방울이 망해서 쌍방울의 마스코트 인형이 그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서 폐허에 굴러다니는 사진을 앨범 자켓으로 썼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는 미국 야구에 굉장히 흔합니다. 자이언츠는 원래 별명이 드워프였어요. 너네는 난쟁이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해서 아니야 우리는 자이언츠야 거의 날 거야 해서 자이언츠가 된 거고요. 컵스 같은 경우는 COP가 아니라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미숙하다라는 뜻으로 놀림받던 이름이에요. 원래는 육식동물의 새끼들을 컵이라고 부르죠. 네. 곰이나 퓨마 같은. 네. 그래 우리 컵스다. 어쩔 건데라고 해서 진짜 컵스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이리츠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다른 팀 선수들을 워낙 많이 돈 주고 빼오니까 저 해적 같은 녀석들이라고 욕먹던 걸 그래 더 욕해봐 하고 피츠버그 파이리츠라고 이름을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네. 내가 오해했던 그 적군파의 적군으로 지으면 그 센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난 너희들의 적이다. 에너미다. 좋은데 그거. 근데 빨갱이였다. 나 우리도 돈 생기면 저기 망원 적군스 뭐 이런 걸 하나 야구팀 하나 하고 싶다. 좋네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줄여서 에이스라고 하죠. 네. A 어포스트로피 S 이 구단은 오랫동안 이 지긋지긋한 연고지를 떠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어디 좋은 경기장 지어주는 지자체 없나. 주민들도 돈 쓸 준비가 돼 있고 그 시나 도시나 연고지도 돈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잘 거쳐가지고 어디 좋은 그 경기장 지어주는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웃거린 역사가 수십 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껏 없는 돈에 네. 응원해준 지역민들은 또 뭐가 됩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옮긴 거? 삼성이 예전에 삼성이 대구였는데 야구가 네.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삼성이 숙구는 수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못 옮겼어요, 야구는. 옛날에 현대 유니콘스도 네. 뭐 인천 서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랬었죠. 예. 삼청태연이라고 하는. 근데 결국 최근에는 또 마음을 다 잡고 오클랜드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 팀은 경기장도 아주 비범합니다. 자, 도시도 돈이 없고 구단도 돈이 없어요. 이 도시에 미식 축구팀 레이더스가 있어요. 쌍방울이라고 하더니 쌍방울 레이더스도 여기서 온 거야.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있는데 여러모로 참. 나 진짜 괜히 개드립이 생각나는 거야. 레이더 찾는 거잖아. 쌍방울로 해서 뭘 찾는 거야 대체. 야, 레이더. 그 레이더 말고 좋은 레이더다. 특공대 레이더. 이 레이더스하고 어슬레틱스 두 팀은 서로 종목이 다르잖아요. 네. 그 돈이 없어. 오클랜드시에서는 옛날 옛적에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경기장 하나 지어줄 테니 두 팀이 같이 써라. 두 개는 못 지어주니까. 그래서 야구장에서 미식축구장으로, 미식축구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서로 바꿔가면서. 당연히 두 팀 모두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는 어떻습니까? 외야가 미친 듯이 넓어요. 그럼 다른 의미로 홈런 맞기는 쉽지 않겠네. 서로 홈런 내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파울존. 미친 듯이 넓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딴 데서는 안타인데 거기서는 파울되고. 딴 데서는 관중석으로 넘어가는 파울이 여기서는 투수나 내야수들한테 잡히지. 그치, 그렇겠네. 그럼 아웃되는 건가?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지요. 그래요. 왜냐면 야구장은 동글동글하고 삼각형 느낌으로 가는데 커다란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겠네요. 다이아몬드 위에 또 다이아몬드가 있는. 직사각형 안에 다이아몬드를 그려서 그나마도 낡았어요. 비가 새고 더럽고 낡았고 이제 이 비만 오면 침수돼 이 경기장이. 근데 비가 오면 이 물이 차는데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이 경기장 가장자리가 진흙탕이 되거든요. 네. 이게 건물 전체에 화장실 배수구를 한 바퀴 돌고 고인 물이에요.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중계부스 안에도 빗물이 새는데요. 이 빗물이 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종이컵으로 막아놓고 막 이래요. 친환경적이네요. 되게 짠하네. 가장자리에 물 고이는 거 해자 같은 느낌. 많이 파는 팬을 막기 위해서. 이 메이저리그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 야구를 모를 때 가끔 이렇게 TV로 메이저리그를 보다 보면 메이저리그 구장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그러다 가끔 저녁에 한국 야구 보면 구장이 뭐 이래 이런 느낌인데 말만 들으면 여기도 거의 뭐 진배 없네요. 그리고 머니볼 영화를 보면 그 칙칙한 톤의 매너를 이 칙칙한 오클랜드 구장 콜리세움이라고 부르는데 홈 구장에 칙칙한 그 낡은 톤에 맞춰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감이 돈이 없으니까 마감을 똑바로 안 해서 그냥 시멘트 벽면이잖아요. 다. 이것도 찍찍 갈라져 중간에 있고. 걸어가면서 그런 씬 나오잖아요. 브래핏이 이제 위에 배수관 툭툭 치면서 냄새 자꾸 더 심해진다고 좀 손 좀 봐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도 비슷한 구장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자, 후진 구장으로 따지자면 1948년에 지어져 갔고요. 누구도 소유권이 없어서 지금도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는 대구 시민구장. 그게 진짜 신기해. 그러면 이때까지 티켓값은 누가 받았던 거야? 뭐 구단에서 받아가겠지만 그 뭔가 똔똔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법적으로 서류를 다 피해간 거야. 알 수가 없어. 이 H빔이 휘어가지고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있던 대구 시민구장 지금은 삼성 라이온스 파크로 바뀌었죠. 네. 새로 지었죠. 타이거스 지금은 기아 챔피언스필드인데 타이거스의 홈구장이었던 무등야구장. 자, 무등야구장이 그 친환경 청정 야구장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배수가 또 똑바로 안 돼. 여기도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경기장 한복판에서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물방개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친환경 맞네. 그리고 2007년에 원정팀, 이때 원정팀이 하필이면 한화 이글스인데 출입구에 까치 살모사가 나타나서 한화 선수들을 물어 죽이려고 기다린 적이 있어요. 이거 누군가 사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감독실을 누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두꺼비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거 되게 상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 또 기아가 우승을 해가지고 외야 펜스에 버섯이 자라났고요. 선수들 몸보신하라고. 누군가가 수박을 먹고 뱉은 씨앗이 자라나서 수박 덩쿨이 형성된 나 적이 이거 있습니다. 봤었어. 진짜? 진짜로. 덩쿨 컸어. 장난 아니다 여기. 하지만 지금은 엄청 좋아요. 지금은 이제 새 야구장을 따로 지었죠. 얼마 안 됐어요. 기아 엄청 좋아요. 챔피언스필드 엄청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지금 밀고 그렇게 인간의 인공 구조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 선수들이 플레이하다가 우리 불쌍한 물방개를 밟으면 어떡합니까? 이 양반 그 만화도 안 보셨나 애니메이션 라바. 아니 그러니까
물방개들이 사는 터전을 아예 밀어버리고. 딴 데다 지었겠죠. 딴 데다 지었어요. 아, 힘들어. 밀고 짓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래. 무등야구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 물방개가 물에서 살지 이렇게 막 틀 많이 안 다니지 않나요? 어떻게 이 여기 들어갔지? 무등야구장을 무시하시네. 무등야구장 있잖아요. 네. 그 허름한 군데군데 뚫려 있는 배수관을 타고 아. 냇가에서 이동을 한 물방개가 왜 거기서 살고 있냐면 경기장이 패여서 물웅덩이가 형성되니까 거기서 물방개가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광주의 또 친환경적임을 알 수 있네요. 도시가 깨끗하구나. 아니 도시가 안 깨끗한데 이상하게 무등야구장만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장난이다. 그런데 미국 구단은 우리나라와 현실이 달라요. 삼성도 기아도 새 경기장 지어줬잖아. 오클랜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기업이 소유하고 후원하는 시스템이죠, 구단은. 네. 그러니까 모기업이 큰맘 먹으면 쏴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삼성 되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우승도 계속하고 하는데 그 후진 구장 계속 갖고 있다고. 그러나 삼성 라이온스 파크를 지어놨더니 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아, 그러니까요. 좋네. 이것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구단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단독 기업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벌리는데 구장 수리 같은 데 돈을 쓰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적자예요. 그래서 콜리세움 오클랜드 홈구장이 그렇게 낡았는데도 노답인 거예요. 그래서 빅마켓, 스몰마켓이 존재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클랜드 에이스 같은 구단에서 빌리빈 같은 인물이 나오는 환경도 됐던 거지. 물론 넥센엔 빌 장석이 있습니다. 이 거짓부리란 말 너무 웃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왜 지금 이렇게 빌리빈이 했던 게 저평가된 선수를 데려와서 이제 고평가되게 만들고 잘 훈련시키고 또 잘하면 또 높은 값에 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넥센이 잘하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스포츠도 하지 않나요? 그 축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대구가 FC라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반에 생겼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감독님이 이런 식으로 선수를 키워서 딴 데 비싸게 팔고 또 데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운영을. 그러다 보면 이제 팬들은 지쳐요. 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2군도 아니고 팜 역할을 하잖아. 그지? 맘줄 지치지.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빌리빈은 누구인가? 이 사람 1962년생. 키가 190 훌쩍 넘고요. 193인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엄청난 유망주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환상적인 체격 조건에 운동 센스도 기가 막히고요. 모든 스포츠에 만능이었다 그래요. 결국 야구를 선택한 건데 뛰어난 야구 지능을 소유했다는 평을 들었어요. 미래의 오툴 플레이어라고 평을 들었어요. 오툴이란 파워, 파이브 툴. 파이브 툴, 파워, 스피드, 컨택트는 그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맞추는 능력이죠. 선구안까지 포함한 그다음에 수비 능력, 수비 센스, 그다음에 어깨는 송구 실력을 좌우하죠. 네. 공을 던져서 보내는 걸 송구라고 하죠. 그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프로에 왔는데 게다가 잘생겼어. 원래는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줄 테니 대학 야구단으로 오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고졸. 스탠포드에서 그 미식축구 선수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걸요? 야구 아니고. 그런데 그냥 고졸 프로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죠. 네. 센터백도 시켜준다고 했는데 뉴욕 매체에서 하도 뽐뿌질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프로에 갔는데 거액의 돈을 받고 프로에 갔는데 만년 유망주 신세로 그냥저냥한 선수가 됐다가 여러 팀을 전전하는 저니맨이 됐다가 나중에는 결국 꽃을 피지 못하고 계속 못하다가 결국은 비인기 팀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은퇴하고 말아요. 친정팀에서 이제 매니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스태프가 됐다가 이 팀에서 바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네. 한 번도 타올라 보지 못한 비운의 야구 선수란 말이야. 조금 안 됐죠. 근데 웃긴 게 처음에 스카우트들한테 주목을 받을 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잘생겨서. 아, 그건 중요하지. 프랜차이즈 스타가 잘생기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럼요. 이 이론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네. 팬들에게 사랑받아야 책임감이 생길 텐데 네. 그러면 더 야구를 잘하게 된다는 그런 관념이 오래된 메이저리그에 원래 있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킬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매뉴얼화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말이 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식스센스적인 그런 약간 외적인 매뉴얼 바깥에서의 약간 경험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 이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운동 그 경기에 나갔을 때 시합에 나갔을 때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배팅을 하고 이걸로 그쵸. 발현될 거 아니에요. 기세로 나오는 거죠. 근데 빌리빈 같은 경우는 자기는 결국 스스로 그 반추하기에 나는 왜 프로에서 실패했는가? 아마 나는 멘탈이 약해서 실패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평한 적이 있어요. 타자는 20타수 무안타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빌리빈은 자기가 5툴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거액의
그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대학교도 건너뛰고 진출한 이상 보여줘야 한다는 급박감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조바심이 생기죠. 조바심이 생겨서 빌리빈의 주특기 이게 피지컬은 워낙 좋으니까 삼진을 당할 때마다 배트를 무릎으로 부러뜨렸대. 화가 난 거지.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야. 어린 선수가 패기가 있네요. 저런 패기가 있어야 나중에 나중에 결국 잘 치게 될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도 계속 배트를 그러니까. 부러뜨리면 왜 오버하죠? 저 선수? 공이나 잘 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위축되고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야구가 이제 심리적 압박이 있는 스포츠인데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제 예전에 글 쓸 때도 네. 마감이 다가오면은 마감이 다가올수록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쳐다봐야 되는데 마감이 다가오니까 초조해져가지고 옛날 담배 피던 시절에 네. 나가서 담배만 피는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글을 쓰면 되는 건데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 자꾸 이렇게 사람이 조바심이 나면 오히려 포커스를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근데 그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집중력이 안 좋아지고 산만해지죠. 안 좋아지면 당연히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퀄리티가 낮아지게 되죠. 이런 트랩에 악순환의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본인 스스로도 나는 멘탈이 약했다고 평가하는 거는 이 트랩에 10년을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한 시즌 지나면 극복을 하고 깨닫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멘탈 문제지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나 그게 사람이 그 스윙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에라 모르게 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운 좋으면 맞아서 안타 되겠지 하면서 휘두르는 거야. 그 마지막 몰리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 내일 써야 되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잖아. 그럼 이제 그 자동 기술법으로 써. 초현실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막 써봐라. 대표님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졸려서 멍한 상태라서 맞아. 손만 움직여. 손만 움직이고 뭐 동공 몰라. 풀려 있고. 당구 칠 때 코너에 걸어 칠까 병 먼저 맞출까 바로 직접 때릴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를 때 그 중간쯤으로 때리면 어떻게든 맞겠지 싶으면 반드시 세잖아요. 그죠. 이 빌리비는 선수 생활 내내 이랬던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잘생긴 얼굴, 좋은 몸, 게다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백인이잖아. 잘 사는 중산층 백인. 그 좋은 체격, 스포츠 만능에 누구에게나 주목받고 하다가 자기가 성장기 내내 들었던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내 실패하면서 나는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선수 시절을 보내고 소리 소문 없이 은퇴해서 그냥 일반적인 스태프로 그 이 돈 없는 약팀에서 재취직을 해서 결국은 GM이 된 상태에서 네.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검색창에서 남얘기몰 검색해주세요. namyegi.com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이 특이합니다. 원작이 보통 소설이나 수기일 것 같은데 네. 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자기계발서가 원작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목만 공유하고 이 자기계발서 밑에 있는 저자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극적으로 이제 그냥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원작이라고 내가 모티브만 보기에는 따왔군요. 그쵸. 제목에서 오는 저자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와 이 제목을 따온 거겠죠. 왜냐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 다르지. 다를 수밖에 이 없잖아요. 책 자체는 빌리빈의 어슬레틱스 운영 노하우를 에피소드로 다뤘어요. 네. 이 책의 제목이 머니볼이고 간단합니다. 스타성과 외형이 아니라 통계로 접근해서 약자가 강자와 맞서 싸우는 비결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거는 고평가된 선수를 팔고 저평가된 선수를 사는 거야. 물론 뭐든지 이렇게 말로 하면 쉽고 그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한 걸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숫자만 뭐가 많고 수식도 뭐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뽑아라 말아라 된다는 거야. 이과생들 이래서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훌륭하더라. 나는 보면서 역시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로 모티브를 얻은 영화인데 영화는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가 나왔어요. 네. 감독은 베넷 밀러, 브래드 피트 주연, 또 중요한 인물로 조나 힐이 연기한 피터 브랜드라는 야구 오타쿠가 등장하는데 오타쿠답게 사회성은 좀 떨어지고 둥둥한 체형으로 나옵니다. 네. 너드로 나오죠. 예, 햇빛을 안 받아서 야외 활동을 안 해서 뽀얀. 아주 지나치게 백인이 야외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피부를 표백제 피부를 자랑하는 실존 인물은 폴 디포데스타라는 선수 인물이에요.
예, 실제 빌리빈과 함께 일하게 된 후에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죠. 지금은 미식 축구계에서 네. 5액의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베넷 밀러는 어떤 감독이죠? 베넷 밀러 감독은 사실 많은 그 영화를 이렇게 다작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칸느에서 팍스캐쳐로 이미 감독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거 머니볼 전에 카포티 그 소설가 카포티의 삶을 다룬 그 영화를 찍었는데,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젊은 감독들 중엔 최고다. 어떤 점에서요? 그냥 잘 찍는, 그러니까 감독의 능력으로서 그냥 저 스타일. 최고의 감독이다.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미국 최고의 감독이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드네빌레브 감독이 지금은 좀 더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지만, 네. 드네빌레브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약간 고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네, 의미의 네. 모더니즘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좀 더 브랜뉴야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전통, 영화적 전통의 언어를 다 수렴한 상태에서 굉장히 그 영화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약간 굉장히 뭔가 짤수기로 완전 쫙 짜놓은 것 같은 팩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영화를 굉장히 아주 그 필요한 요건만 쫙 짜놓는 그런 아주 뭔가 습습한 느낌이 없지. 아주 훌륭한 연출력을 갖고 있고, 이분의 연출력과 이분의 세상을 보는 그 작품의 주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차세대 미국의 제일 위대한 감독이 될 거다. 이 정도의 연출력.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머니볼이랑 팍스캐쳐를 했잖아요. 네. 끝났어? 안 해도 돼? 됐어. 뭐 안 해도 돼. 또 놀아? 뭐 영화에. 첸카이거가 태양별이를 찍으면 다음날 죽어도 된다. 뭐 그쵸. 이러니까? 첸카이거의 솔직히 패양별이, 물론 패양별 이후에 첸카이거의 필모가 그닥 훌륭하지는 않은데, 나 이거 이런 생각 찍었으면 들었어. 됐다. 아니, 그거 첸카이거 이 사람 왜 이렇게 영화를 막 짓나 싶었는데 자유로운 거야, 이 사람은. 그렇지. 태양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어도 자기는 태양별이의 창작자로서 기억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편한 거야. 그 다 이뤘어. 정도로 위대한 영화를 찍었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유치한 거 다 하다 죽으면 돼. 됐어. 우리 쟨 하고 싶은 거 다 해?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넷 밀러 감독이 다작을 많이 안 해서 조금 그러니까 문제인데, 무국에서 장동건 망가뜨리고 그래도 돼. 그 약간 좀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이제 팍스캐쳐도 그렇고 머니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작품성이 있다 보니까, 또 깐네 상까지 타다 보니까 그 드네빌레브처럼 좀 메이저에서 막 블레이드 러너도 좀 하고, 그러니까 SF 좀 하고 버젯이 큰 영화도 좀 해줘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과로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과가 본인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또 그런 이미지가 좀 씌워져서 이분의 그 앞날의 행보에 필모가 조금 이렇게 제한이 걸릴까봐. 저는 왜냐면 그 미국의 대형 영화사들이 또 예술 영화 감독이라 그러면 좀 저어하잖아. 왜냐면 그분들도 6, 70년대 유럽 예술 영화 감독을 수입했다가 피본 기억이 많아가지고 서로 욕하는 게 그 있어요. 흥행성과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어벤져스 감독이었던 조스 웨든이라는 감독인데, 저는 그분이 이제 상업 영화 감독으로는 아마 현재 최고일 거예요. 그 어떤 상업 영화의 전체 맥을 짚는 진짜 이 사람 거의 허준이야. 저는 어벤져스 연출해낼 때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마이너한 영화로 막 할 때는 이 사람 진짜 영화 잘 찍는데 메이저를 못 가나 했는데, 어벤져스를 찍고 궁금해서 봤을 때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인공을 그러니까요. 산만하지 않게 하나로 버무리는 이 맥을 짚어내는 실력은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실력이 누구도 아니거든. 뭐 이렇게 훅 죽거나 살거나 그죠. 이런 것도 아니고 골고루. 제가 만나봤던 현직 영화 감독님들이 다 어벤져스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벤져스는 최고예요. 그래서 아마 현존하는 젊은 영화 감독, 브랜뉴 영화 감독 중에서는 그 조스 웨든, 어벤져스의 조스 웨든이랑 그리고 이 머니볼의 베넷 밀러가 아마 상업적인 것과 작품성 측면에서 아마 쌍두마차가 될 것 같고, 드네빌레브는 될 것 같긴 한데, 생각 보기엔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에센스를 주는 스타일은 내가 보기엔 아니야. 그냥 그분은 옛 것을 굉장히 잘 구현해내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어떤 그 뭐 좋게 얘기하면 그냥 훈과학파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영화 얘기하면 지금까지 영화 역사를 다 섭렵한 테크니션이다. 그렇죠. 브랜뉴는 아니다. 근데 이제 베넷 밀러는 아마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진보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 나중에 사후에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 그렇죠. 한 3, 40년 후에 그 당시에 미국 영화의 클래스를 보여준 감독은 베넷 밀러였을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가 남지 나올 않을까.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올 때 머니볼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영화 어찌 빠지나요? 이거 내가 알잖아. 그때 10조 만점에 1점 주기도 아까운 영화가 있는데 100점 만점에 99점이고 1점도 그냥 예의상. 그 앞에 뭐 위대한 선배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예의상 그냥 이렇게 한 1점 뺀 거다 이런 거죠. 영화가 시작되면 광고 전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안고 빌리비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은 칙칙하고요. 물이 새고 있고요. 가난하고요. 성적은 안 나오고 있고 이제 돈이 없어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들, 팬들이 그나마 이 선수들 때문에 이 팀을 응원하는데 이 선수들을 팔아야 한다고 구단주는 압박을 주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이제 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3명 다 프리인데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다른 데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제시를 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또 그 미국 야구의 또 네. 돈놀음이죠. 프로 야구인데요. 뭐 프로잖아. 돈놀음입니다.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이 오래된 가난한 구장에는 오래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단에 붙어있는 구단의 올드스쿨 야, 노인네들 무슨 있죠. 화석인 줄. 네. 그래서 이 GM, 제너럴 매니저 빌리빈을 가운데 앉혀놓고 노인네들이 회의를 하는데 내용이 웃깁니다. 이 회의는 마치 이런 회의죠.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 어떤 선수를 데려오자. 누가 나가니까 얘 대용으로 누굴 데려오면 좋겠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전략회의죠. 조언해주는 스카우터들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웃긴 게 턱선이 남성적이니까 이 녀석은 자신감 있게 공을 잘 칠 거야. 이런 얘기들. 스윙 폼이 옛날 스타일이라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난 이게 굉장히 신박했어. 나도. 여자친구가 못생겼으니 이놈은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타석에서 마음껏 휘두르지 못할 놈이다. 나 깜짝 놀랐어. 이 관심법 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야구 노하우라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데 그 노하우를 확 깨주죠. 이딴 소리 나고 이 사람들도 딱히 뭐가 없었다라는 없어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거야. 눈빛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잠깐 사적으로 빠져보자면 네. 시나리오 작가가 두 분이에요. 하나는 스티브 자일린이라는 작가랑 하나는 그 유명 아론 소킨인데 네. 사실 아론 소킨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뉴스룸이나 이런 걸로 웨스트윙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아론 소킨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스티브 자일리안이 앞에 있는데 그건 스티브 자일리안 주력이라는 얘기지. 스티브 자일리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그 쉰들러 리스트를 쓰신 분이고 작년 HBO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드라마 중에 나이트 오브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짜 훌륭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나이트 오브라는 드라마의 크리에이터이자 작가였고 뭐 약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스타 작가시네. 그러니까 대작가 둘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아론 소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영화가. 아론 소킨은 장광설의 거잖아요. 말을 많잖아. 네. 그러니까 아론 소킨은 그럼 감독이 쳤나? 아니죠. 난 봤을 때 스티브 자일리안 스타일이야 이거. 왜냐면 스티브 자일리안이 원래 이 사람의 스타일이 원래 이 사람이 약간 그 드라이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찍고 나서 이후에 데이비 핀처 감독이 그 밀레니엄도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자일란이 얼개를 짜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빈 공간에 어떤 그거를 네. 메꿔주는 보조 역할로. 그렇죠. 아론 소킨이 2001년 한니발도 이 사람 작품이고 그리고 저기 그 아메리칸 갱스터라든가 그렇게 리들리 스콧. 맥이 딱 관통하는 게 있네요. 뭔가 약간 어둡고 네. 다크하면서 그 약간 드라이한 영화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아론 소킨의 흔적을 좀 찾고 싶었던 거야 나는. 나의 관심법으로는 여긴가. 이 노인네들의 대사야. 이게 이 구단의 현실과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 많잖아. 말이 많잖아. 말이 많잖아. 그치. 아론 소킨 스타일로 오만 소리를 다 쏟아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캐스터 있죠. 네. 중계 해설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이 노인네들 대화를 내가 봐서 아론 소킨이 매만졌더라. 우리나라 그 이병헌 감독처럼 그걸 했네. 그 대사 전문 시공. 인테리어를 했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도 다이얼로그 에디터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전체 골격이라든가 톤앤매는 스티븐 자일리안 스타일이 맞아요. 그럼 아론 소킨의 스타일은 아닌데 어디에 있는가? 아마 막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브래핏이 거기서 블라블라블라라고 하잖아요. 그 블라블라블라를 아론 소킨이 썼다. 블라블라 전문. 그건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게 너무 아론 소킨스럽긴 해. 그 연출하고 이 첫 장면이 너무 좋은 게 이게 GM 네. 빌리빈이 앞으로 뭘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빌리빈의 캐릭터도 그다음에 그 미국의 보수적인 야구 그 풍경도 보여주는 게 이 노인네들이 너무 짜증나는데 노인네들도 존중은 해야 돼. 그래서 노인네들한테 막 퍼킹 막 이런 말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노인네들을 완전히 찍어 눌러서 자기 대선배를 입 다물게 하고 그러지 입 다물게 할 수는 없는 그 안에서 나오는 태도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연기 진짜 화석을 잘한 게 존중해야지. 그 브래드 피트가 여기서 보면은 그 마초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 진짜 그 마초인데
나도 어쨌든 그 메이저한 시민이고 사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회에서 그 성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력적이거나 그 완전 양아치적인 태도까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오르는 게 진짜 또 끌어오르는 게 마초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로는 시발시발해도 또 나름 리스펙트를 하면서도 중간에 화가 나면 왜 혼자 있을 때 때려박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두겨 패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이 영화에서 나왔던 빌리빈의 모습이 뭔가 끝없이 먹지. 그리고 뭔가 걸어다니는 건가 턱걸이 하던가 뭔가 계속 주절주절 그 지시를 하고 사람 얘기를 듣고 하면서 먹던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실제 빌리빈이 그렇대요. 실제 빌리빈이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한대요. 굉장히 산만한 사람인 거죠. 홍 작가님인데. 왜? 내가 무슨 글 쓸 때 산만하잖아. 나는 하루 종일 먹고 운동은 안 하잖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제가 방금 깨달았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너무 좋아요. 좋죠. 여기에는 영화가 그러니까 베네 밀러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영화를 찍어내는 그 스타일에서의 그 어떤 뭐랄까 한 땀 한 땀 그 장면들이 너무 배치들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빌리빈의 계획대로 선수들을 뽑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잖아. 구단주가 부르잖아요. 구단주가 불러 잘 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맡겨만 달라고 블러핑 하잖아요. 블러핑하는데 그 장면이 왜 좋냐면은 처음에 그 빌리빈이 웃어요. 웃으면서 풀샷으로 샷이 절대 안 들어가. 그래서 빌리빈의 풀샷이에요. 근데 빌리빈의 풀샷에서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구단주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 뭐 그런 거지 하고 다시 돌아가잖아. 그럼 웃긴 게 다리를 꼬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태세를 정비했어. 완전 괜찮다고. 완전 그러면서 해.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왔다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브래드 피트가 거의 뒤로 넘어갈 듯이 제껴서 기대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 있잖아. 나 완전 괜찮다고. 목도리 도마뱀 시전하는 근데 거죠. 그 다음 컷은 갑자기 영화관에서 보면 이게 더 극명한데 어마무시한 빌리빈의 클로즈업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손에 이마를 감싸쥐고 있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막 이렇게 얘기가 뭐 중계 방송에 들리는 듯 하면서 그 빌리빈이 있는 방 밖에 있는 복도에서 빌리빈 장면인데 복도에서 빌리빈 방에서 빌리빈이 던지는 의자가 날라와. 맞아요. 이 커트 세 개가 너무 예술이지. 너무 예술이에요. 그리고 그 비트 쓰는 거 있잖아요. 오클랜드 구장의 오래된 가난한 구장의 그 칙칙한 경기장 내부 어둑어둑하잖아요. 노세한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전기도 잘 안 흘러가지고 조명도 깜빡깜빡거리고 항상 어둡잖아. 그 최소한의 빛을 가지고 그 어두운 현실 그 빛을 가지고 보여주고 마는 거 있잖아. 그거 그죠? 너무 잘 쓰지. 이게 진짜. 또 잘했던 게 왜 빌리빈이 혼자 운전한다든가 네. 어둠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루엣으로. 그렇죠. 그때 옆에 그 라인만 실루엣 네. 조명을 쳐가지고 라인만 이 사람의 그 실루엣만 딱 보여주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보통 영화를 찍을 때 그렇게 찍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좀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 촬영 감독님 입장에서 그게 이제 이쪽 부분을 완전 먹이 네.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 찍으면 약간 자신이 없으면 그게 잘못 찍혀져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조명도 못 치네 이거 촬영 감독이라고 해서 밥줄이 끊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잘 협조가 안 되면 촬영 감독들이 잘 안 찍어주는 장면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거 잘못 찍었다가 밥줄이 끊길 수가 그렇지. 있어요. 네가 뭔데 내 커리어를 걸어. 그러니까 대담하게 감독의 연출관에 동의하고 뭔가 서로가 비전이 서 있지 않고 서로 그냥 영화 현장에서 만난 사람끼리로 만났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가 되게 나오기가 애매한 샷이거든. 근데 그 에메리스함 있죠. 네. 그 애매모호함이 너무 영화에 주제받는 게 브래드 피트는 머니볼이라고 하는 방식에 자기 커리어를 걸었어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 뿌연 안개 속 같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계속 자기는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속에 다가가야만 하는 인생의 선택의 부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표현돼 있지 않아요? 마치 오클랜드 원래 감독님이 브래드 피트 빌리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라고 하는데도 안 쓰잖아요. 걔 쓰면 안 된다고. 그 촬영 감독님도 근데 나중에 그 선수를 보내버리니까 자꾸 쓰는 애를 보내버리니까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 근데 그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전 그게 되면은 그 감독님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화 속 그 감독님이 진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영화 현장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커리어를 너 때문에 걸어야 되냐. 네가 지금 망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다른데
잡을 다시 구할 때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리빈이 그런 어둡게 먹이 팍 먹은 그런 장면들이 쉽게 나오지가 영화에 잘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장면이군요. 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어떤 영화에서 어떤 비전을 딱 보여줄 수 있게 설득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렇지. 뭐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직구를 던지는 거지. 네. 거기다 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딴 영화입니다만 아비정전이나 네.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아비정전은 이제 왕가희 감독님이 좀 카메라를 많이 흔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보면 포커스가 많이 나가요. 네. 근데 그건 크리스토퍼 도일이랑 촬영 감독과의 서로 간의 그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이 절대 그런 장면 못 찍게 해요. 포커스가 나갔다는 걸 편집에 올릴 순간 내 커리어를 끊기거든. 이 새끼 수전증 있어? 아니 그냥 촬영 감독이 포커스 하나 못 맞춰가 돼버리니까 영화를 어. 보다가. 근데 그거를 왕가희 감독님이 괜찮아 이 영화의 전체 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아무데도 안 쓰면 나랑 영화하면 되지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지. 상관은 없는 건데. 왕가이랑 크리스퍼 도일인데. 그죠. 왕가희 감독님이 술을 주면 무조건 그렇죠. 찍어주니까. 그래서 크리스퍼 도일이. 네.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에 소주를 좋은 술도 줘도 많은데. 찍어줄까? 우리나라 와서도 술 줘가지고 그 열심히 찍었어 술 먹고. 옥자.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도 좋은 술 많잖아. 안동 소주도 있고. 무슨 진짜 정말 홍콩 영화판에 있는 사람 같네요. 무협지야. 술만 주면 그 뭔가를 해주는 협객 뭐 이런 거. 이 영화 초반부에 그 제갈량과의 만남 씬이 있어요. 네. 그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삼국지나 초안지 같은 데 보면 이러잖아요. 주인공이 실제 역사 속에서도 다른 용부로 어떤 구머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죽음과 책사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갔던 목적은 묻혀. 원래 그건 실패하는데 사소한 일이 돼버리고 죽음과 책사가 만나는 거야. 유방과 장량도 이런 식으로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책사가 없어서 고생하는 보스와 제대로 된 보스가 없어서 묻혀있는 책사의 만남이 되게 서사시적이잖아. 이 장면이 뭐냐면 클리블런드 인디언스에 선수 사러 갔다가 잘리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해서 자기 협상을 방해하는 뭔가 되게 머리 좋아 보이는 비범한 그러나 좀 애는 퉁실퉁실한 그 애가 방에 하나 있단 어울리지 말이야. 않는 사람이 있죠. 그 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뭐가 있어 보여. 근데 다 마초들인데 혼자 뭔가 그래. 근데- 조금 주눅도 있고 양복도 입고 있는 애가 있는데 제 말을 들어. 근데 거기서는 최말단이야. 이 자식 뭐지 하고 둘이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전부 다 너무 다 짱짱한 사람들인데 제가 뭐라고 기성만 소떡소떡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멋있었던 게 그 마초적인 만남.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잘한 게 그 대사 좋잖아요. 후아유. 가자마자.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줘. 이 사람 마초였고 원래 운동선수였고 그렇게 섬세하거나 젠틀하거나 인텔리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게 조합이 좋은 게 인텔리하지 않고 섬세하진 않지만 뭔가 비전이 있는 마초 리더와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의 그 어떤 책 전형적이잖아요. 이 그림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가서 후아유 하는데 제 이름 뭔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 이름 너, 같은 거 상관없다고. 그래서 후아유. 관심도 없다고. 그게 영어의 말장난이잖아요. 너 뭐야? 그래서 후아유. 다시 후아유야. 그 후아유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누구세요가 아니라 나도 뭐 하는 새끼냐. 그죠. 딱 그 느낌. 너 뭔데 쟤들이 네 말 들어. 네 이름 말고 너 뭐야? 네 뭐냐고 새끼야. 약간 이 느낌이거든. 때리지만 마세요. 실제 그 조나힐도 피터 브랜드 연기하면서 그 쫀 연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나중에 주차장 가서 갑자기 말문 터져가지고 오타쿠가 아니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얘기했는데 귀엽잖아. 그걸 보고 있는 그 브래드 피트가 약간 웃고 있거든. 근데 이게 귀여우면서 이놈 뭐 있다라는 요거. 그러니까 왜 그런 류의 그 마초 형들이 요거 혼모노인데 하는 그 눈빛. 혼모노들을 볼 때 그 귀여워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를 하잖아. 그런 거 근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오클랜드로 그냥 주워와.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오는 전화해서 거야. 와 이 새끼야. 어. 그게 딱 어떤 느낌이야. 오라고 약간 이 느낌 있잖아. 근데 조나힐 그 피터 브래드 웃긴 게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가. 왜냐하면 거기선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어 그쵸? 보이고 그리고 이 둘이 운명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을 거는 거죠. 그렇죠. 죽음과 책사가 GM과 그 분석가가 클리브랜드에 있을 때는 그 말을 못했던 이유는 사람 너무 듣는 사람이 많아서잖아. 넓은 사무실을 안에 하나의 작은 공간만 있는데 작더라도 오클랜드로 가면 자기 방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막 블라블라 할 때 그게 너 뭔데 너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야구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왜 그게 또 그 빌리가 생각했던 딱 그 지점과 얘가 맞닥뜨리는 게 뭐 있잖아. 유비의 총나라 같은 거지. 빌리가 뭐가 어떻게가 없는데 그 팀이 어떻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요거 말이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스카우터 화석 양반들과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자꾸 이상한 자신감 얘기하고 몸매 얘기하고 얼굴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거기서 그 화성 양반들이 진짜 피그라 그러잖아. 야, 저 돼지 새끼 뭐 하는 새끼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대놓고. 눈앞에서 치우라고. 저 번역으로 재수없는 보면 새끼들. 좀 그런데 막 그 원어에 그쵸, 듣는 걸로 지나가면 되게 옳지 않은 그러니까 마초들의 세계다 보니까 네. 아저씨들이고 다 나이 드신 분들 옛 마초들이다 보니까 말들이 다 그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마초의 방식인 게 이제 조나일이 와서 통계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 여기는 어떤 세계냐면 턱선이 아름다워 이런 세계인데 걸음걸이가 우아해서 쟤는 공을 잘 칠 거야. 이런 세계인데 와서 스탯이 어떻고 뭐 어디 통계학적으로 몇 점 매시고 이런 얘기 하니까 직접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직접 묻지 않고 걔를 일부러 투명인간 만드는 방법 있잖아. 브래드 피트한테 야, 저 돼지 뭐 하는 새끼냐? 그지. 대놓고 이러잖아. 거기서 이제 또 피터 브랜드는 약간 쫄아가지고 또 어버버대고 그걸 또 이제 자기가 우산이 돼서 지켜줘야 되잖아.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러고 있는 장면들. 그를 데리고 오는 이유 자체가 이때까지 그 영감님들이 했던 식으로 하면 우리 또 못 이긴다는 거지. 근데 나는 우승을 원하는데 어떤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 새로운 걸 얘가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것이로구나 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돈이 없는 머니볼의 방식을 한번 해보자가 돼서 빌리비는 머니볼을 하고 싶고 피터 브랜드 캐릭터는 머니볼에 필요한 사이버 매트릭스를 갖고 있으니 둘이 만난 거죠. 이 영화는 묘하게 초중반부터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네. 정적이고 건조한 연출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긁어요. 왜 감동적이냐면 당연히 이야기의 힘과 연출력 때문이겠지만 결국 이게 인생 이막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막에 대한 거는 소재고 오히려 그치. 오히려 저는 이건 거죠. 이게 미생적인 거죠. 미생적인 주제. 그래도 공놀이 극각 공놀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는 그거잖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에 대해 굉장히 천착을 하잖아요. 이게 직업이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왠지 직업 이상의 그 무언가에 대한 거 있잖아. 그 소구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뭔지를 너무 그 궁금한 거야. 자기 스스로 갈구한단 말이야.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게 있을 거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과거를 계속 반추하잖아요. 나는 그런 훌륭한 제목이었는데 나는 왜 실패했지? 근데 그렇게 실패했으면 나는 상처를 받았잖아. 그게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까지 아까 얘기 들으니까 난 몰랐는데 그 정도까지 상처받아서 난 진짜 잔인하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그 빌리빈이 이제 갈수록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저니맨이라고 하는 건 이 팀 저 팀 팔려다니는 거야. 그쵸. 여기 떨이 나왔다. 근데 또 신체 조건은 너무 좋으니까 메이저리거이긴 했어요 계속. 그쵸. 신체 조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린 거예요. 이게 딱 이겁니다. 키 큰데 싸움 못하는 거. 그쵸. 남자로서. 그러니까 본인은 자 재능도 있어, 선구안도 있어, 5툴이고 체력도 좋아, 체격도 좋아. 그런데 못 친다는 거는 자기는 남자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선수 생활 내내 확인해 오던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이 그쵸. 마초가. 근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자기를 내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자기만의 그건 아마 이런 것도 있겠죠. 그때 그랬더라면 혹은 그랬더라면 뭐 아까 그때 프로로 가지 말고 대학을 갔더라면 야구를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분기점에서 들었던 수많은 선택들을 반추하고 후회하거나 곱씹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구팀의 제너럴 매니저로 남아가지고 뭔가를 해. 근데 자기가 지금 솔직히 아까 그 사람 노인네들처럼 선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선이 좋나 이러고 그냥 거기에 남으면 될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또 걸려고 하고 걸고 싶어.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근데 왜 이걸 왜 하냐고 내가. 왜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는지는 본인도 의문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는 이걸 상처받았고 내가 뭐 이걸로 뭐 제네럴 매니저한테 뭐가 흥하겠어. 뭐 야구 선수 4번 타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또 이런 동네에서 왜 하겠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결국 주제는 그거잖아. 내가 야구를 사랑하니까. 이래서 야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주제는 그거잖아.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 장면을 먼저 얘기하면 왜 하는지 딱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걸 뭐 앞으로도 알아보지.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메타포가 만년 2군인 선수가 네. 그날따라 걸음도 느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전력 질주하다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슬라이드를 했는데 1루에 헤딩 슬라이딩을 하는데 근데 몸매도 굴러갖고. 너무 귀여워. 미쉐린 타이어처럼 뚱뚱해가지고. 이게 굴르잖아 또. 넘어져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거를 일루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이봐 홈런이야 하는 일어나라고 거잖아. 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거는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그 되게 중요한 경기도 아니고 마이너리그의 한 경기이고 그 선수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선수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날은 거기서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
일루수가 엉덩이 엉덩이 툭 치면서 쳐주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해주잖아. 홈런이라고. 근데 뛰어갈 때. 상대편 적이지만 너가 홈런 쳤으니 축하해라는 그런 의미로 돌게 해준단 말이죠.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어떤 감정이 있다고.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느끼게 해주는 어떤 감동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이 야구를 너무 사랑해. 이 얘기 하고 싶어. 이건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진짜 노름이지만 이 공놀이지만 공노름이지만 아, 네. 공놀이 극과 공놀이죠. 공놀이이지만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나 갖고 계시는 의문일 거예요. 내가 이게 뭔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건데. 그 극과 공놀이라는 메타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쵸. 야구는 사실 쇼잖아. 쇼고 흥행이고 사람들이 재미로 가서 볼거리로 보는 건데 엔터테인먼트니까. 심지어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래서 그 딸이 불러주는 노래 제목이 더 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겐 정말 극과 공놀이고 재미로 보는 거예요. 볼거리로 보는 거지만 그 안에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인생을 거는 거거든. 그렇죠. 그 괴리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하면서도 뒤집어서 보면 또 감동적이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4번 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억대 연봉자도 있고 마이너리그로 평생 썩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실패만을 거듭한 사람도 있어요. 그 빌리빈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란 이름만으로 쓰여지는 역사인가 이것이 그건 아니다는 거지. 빌리가 그런 얘기를 두어 번 하잖아요. 왜 우승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무슨 레코드를 하든지 2등이면 아무도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브랜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는 왜냐면 누구부터 잘하지. 왜 홈모노니까. 야 오타쿠니까. 난 나만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는 안다 이거야. 사실 당신은 마초니까 사실 거기서 나오는 생략된 대사를 드라마식으로 표현한 거지. 당신이 꼴마초라서 이런 말이 오글거리겠지만 당신은 야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빌리 이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라고. 입으로 내뱉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보스턴에서 요거는 닭살 돋았어요.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홍 작가 내가 아까 e스포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똑같잖아. 아니 맨날 지는 게임 왜 봐. 당신은 하나를 사랑하고 있어. 1점을 응원하고 있지. 놀리지 마. 난 행복해. 이 인생 이막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아까 했던 거는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일단 빌리빈 자체가 현역에서 실패했죠. 네. 근데 이게 결국 그 노인네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노인네들이 영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야구는 인간의 스포츠지 숫자 노름이 아니다. 야구를 모욕하지 마라는 태도를 하는데 거꾸로 숫자 노름으로 머니볼 가성비의 머니볼을 하기 위해서 탈락한 선수들을 염가에 주워 모으잖아요. 네. 근데 한번 삐그덕거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래서 인생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거꾸로. 말이 멋있었던 게 그건 거죠. 그 숫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원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과 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사람을 데려왔더니 왜냐면은 두 가지 장면이 제일 인상 깊은 게 하나는 그 걔 있잖아. 일루수 연습시키는 헤더. 네. 크리스 프레시였죠. 예. 나 못 알아봤다. 그런가? 그렇지. 그 가정집에 가잖아. 네. 그 장면 너무 그 장면 예술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장면 하나로 이미 이 남자의 가장에 슬픈 고뇌와 고독과 기쁨과 환희가 여보 우리 돈 생겨라는 그 느낌이 다 살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그 내복 입은 아기가 아빠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철 모르고 나올 때 그거를 또 엄마가 아이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일로 가지 말면서 하는데 애기의 그 내복과 그런 룩, 그 미술, 그 엄마도 구도. 알고 있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배우들의 연기 표정 그 장면 하나가 그게 영화야. 완벽해 진짜. 처음에 데려오기 전에 얘기를 막 하죠. 얘는 어떤 선수인데 어땠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얘들 좀 루저인 선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집을 먼저 비춰. 크리스 프레시 먼저 비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의자에 대강 누워갖고 TV를 봐. 와이프는 정말 떨어져 있어. 식탁에서. 집안 공기가 음울해. 남편 또 기분 안 좋으니까 뭐라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 지금 못 가고 구단 못 가고 우리 지금 당장 돈 없어질 건데. 근데 전혀 안 기쁜 그 트리가 반짝이고 있어.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 미술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빌리빈 어디예요? 좀 있으면 도착해. 아니야 집 앞이라고 집 앞이야, 문 집 열라고 앞에. 문 좀 집 앞이야. 열어라면서 그래갖고 문 열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약서라고 일단 하나는 너 주고 하나는 너네 구단 이미 보냈다 와라라고 하니까 빌리가 나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랑 애랑 셋이 껴안잖아. 그 껴안으면서 그 신의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너무 거야. 짠한 거야. 말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빌리가 곧 마주하게 될 숫자 너머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리가 숫자대로 했는데 잘 안 됐다가 빌리네 구단이 본격적으로 궤도를 타게 된 이유가 그 숫자로
역사로 모아놓은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데이빗 저스티스한테 원했던 포지셔닝에 넣고. 그렇죠. 원했던 포지션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제일 고참인 선수한테는 네가 그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역사랑 마주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역사랑 마주하는 게 뭐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빌리빈이 본인이 제일 마주하기 싫으면서도 자기가 외면했던 자기 과거야. 여기 실패했던 애들이잖아. 그래서 그 실패했던 이유들이 저평가를 받은 이유들이 투구 폼이 이상해서 몸통은 굵은데 팔다리가 얇은 그쵸. 거 보기 싫어서 타격 폼이 오리궁둥이라서 저거 메이저리그 품에 안 오르는데 이런 식의 이유로 탈락했던 사람들인데 거꾸로 빌리빈은 좋은 외모, 좋은 체격으로 스카우터들의 각광을 받았는데 서로 데려가려고 날렸던 사람인데. 이제 빌리빈은 무슨 자기가 선택받은 방식에 반대로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자기가 실패한 방식 반대로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라는 사람이. 그래서 피터를 데려올 때 피터한테 그래서 묻잖아. 너라면 나를 어떻게 썼겠냐라는 새벽에 거지. 전화를 해갖고는. 그게 결국 이 사람의 최종 면접 질문인 너가 거잖아요. 나를 1번 타자 썼겠니? 1번 드래프트 스카웃을 했겠는데 저 같으면 9번째. 그리고 거의 돈도 가치도 없는 그 정도 레벨을 썼을 거라고 하는데 그 순간 짐 싸. 짐 싸. 본모노다. 나한테 와라.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마주했던 방식을 계속 마주하는 거죠. 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부정당했던 역사들과 마주하면서 넌 할 수 있어. 아마 이 빌리빈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정도의 치열업이 있었다면 어떤 팀으로서의 끈끈함이 있었다면 어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만 본 게 아니라 어떤 끌어줬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 말이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야구는 인간이 하는 거긴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라는 게 빠져 있었던 건데 그 어떻게 빈틈이 있는데 그치. 그걸 채우는 과정이잖아요. 빌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상처가 생겨는 게 자기는 그게 아물지 않고 계속 생각난다. 맞아요. 실패했던 상처가 계속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마주하지 못했던 거잖아. 근데 그쵸. 이제 알몸으로 마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 왜냐면 이게 계속 빌리의 시점이잖아 영화가. 네. 회상하는 것도 감독이 보여주는 회상이 아니라 빌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네. 빌리의 시점으로 자꾸 자기가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면접 볼 때 막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웃긴 게 완전 골 맞추면서도 또 자기 경기를 못 보러 가는 쫄보예요. 그게 자기 그 징크스 때문에 징크스, 안 보러 가는 거죠. 내가 보면 다죠. 자기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야구를 보고 싶은데 근데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었다. 껐다, 라디오를 틀었다, 껐다 하면서 심지어 그 조바심에 차를 타고 야구 경기 내내 도로를 돌면서 불법 유턴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지. 아니 막 운동을 막 계속 하던지. 그 빌리빈이 스스로 고백했던 자신의 의외로 약한 멘탈? 네. 그 영화에서 굉장히 품위 있게 잘 보여줘요. 그죠? 이 사람을 까내리지 않고. 이 사람 진짜 약해요. 자기 스스로 그 마초에 그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상징적인 게 마초에게 제일 약점이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딸바보죠. 그런데 다른 전초와 함께 다른 남자의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와, 살고 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 그림 같은 집이지 그 집. 진짜 깜짝 아니야, 놀랐어. 그림이야 그냥. 근데 그냥 영화의 그림이야. 톤이 이 집을 비춰줄 때 확 밝아져요. 맞아. 집이 그리고 진짜 그냥 너무 좋아. 뭔가 딱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못한 빌리빈의 모습과 그 오클랜드의 칙칙한 구장과 지금 이 가정 자기의 친딸을 데리고 가 있는 이 가정의 톤앤 매너 완전 다르잖아요. 왠지 실리콘밸리 같은 날씨 좋은 데서 성공한 IT 부자 같지 않아요? 아, 그 느낌. 왜냐면 왜 서양인들 갖고 있는 동양이의 그 약간 오리엔탈리즘적인 그게 딱 집의 분위기가 바깥에 배경이 그래요. 집 안 말고 벽이 다 유리인데 그 앞에는 당연히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소나무가 진짜 동양화처럼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화 같이 그린 듯한 소나무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 소나무가 동양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렇게 비틀린 소나무 있죠. 그게 쭉 중간을 뻗은 채우는 소나무가 것도 아니라. 아니고 양쪽을 채우고 있다. 그게 이 영화의 훌륭한 우아했어 점인 게 진짜. 영화의 훌륭한 점인 게 그런 모든 게 딱 한 장면인데 이 남자가 대충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진 남자라는 걸 설명을 해줘. 그지. 그리고 그 어정쩡한 그 자기 전처의 남편과의 그 관계 어정쩡한 관계하며 어정쩡한데 이렇게 그 주머니에 손 끼고 건들건들 대면서 잘 지냈어 뭐 이러다가 애한테 핸드폰 사줬다 그러니까 12살짜리 애한테 핸드폰을 사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장면이 바뀌면 나도 질 수 없으니까 기타를 사주고 있어. 그러니까 딸은 정작 철이 좀 일찍 들어서 아빠를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블러핑을 구단주 앞에서 같이 그러니까 블러핑을 아빠 잘려?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 근데 그
그 마초 연기 있잖아.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 듯한 그 마초의 그 느낌. 왜냐면 사실 그 정도에서의 그 아빠 마초들이 사실 누가 그 뒤를 보여줍니까? 누구도 와이프야 안 알 수 그렇지. 있지만 딸한테는 동서양 막론하고 어디에 그럼요. 맨박스가 켜진 남자가 거기서 그럴 수 있겠어. 약간 눈이 살짝 흔들리면서 너 어.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가끔 인터넷 한다면서 하지 말라면서 인터넷. 근데 그 느낌을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요. 이 수컷의 안타까운 이 얼굴 있잖아요. 참, 이게 모든 게 블러핑이고 딸 앞에서는 멋있고 싶은데. 아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꼭 재기에 성공하는 장면만 있지도 않아요. 네.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 선수 보내고 이 선수 데려고 하면 선수 한 명이 오바야. 이 선수를 방출해야 되죠. 이 트레이드도 선수, 아니고. 이 선수 몸도 아프고 여러모로 안 됐지만 방출 통보를 받을 때 이 선수 실패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네. 인생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실패했고 이제는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통보하는 그 괴로움. 이것도 GM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나와요. 피터한테도 너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서 해보라고. 나한테 연습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맞아요. 피터 되게 괴로우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순한 마초야. 근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이야기고 우리는 뭐 야구에서나 인생에서나 그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네. 그 영화 중반부에 보면 빌리와 피터가 짠 프로젝트는 막 실패하잖아. 이대로 가면 두 사람 백수야. 여기서 빌리가 화내잖아 피터한테. 이게 되게 웃긴 게 넌 새끼야 예일대 나왔잖아. 나이도 젊고 나는 고졸백수야 지금. 근데 나 난 그 중년의 대사가 고졸백수야. 진짜 와닿았어. 야, 난 중년에 이제 고졸이야. 그러면서 너는 25살에 예일대 나왔으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지. 이러면서. 난 틀렸어. 그러니까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런 장면이 되게 웃겼는데 이게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 주인공에 또 야구의 방식을 입혔어요. 투수가 그렇잖아. 공을 던질 때 이 공이 맞을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선택했으면 그걸 던져야 되잖아. 그것처럼 이제 잘못되면 어차피 끝나. 빌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르는 거야. 더 철저하게 머니볼을 밀어붙이잖아요. 우린 직진이다. 잘 되면 살아남고 잘못되면 다시는 야구계에 발붙일 수 없는 미친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뭐 아니면 도로. 이 사람은 이제 질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걸 선택했는데 중간에 다시 턴백할 수는 없죠. 이미 욕을 먹을 대로 다 먹었는데. 이게 중용이 불가능한 순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아메리칸 리그 연승 기록을 갱신하게 되죠. 네. 20연승. 이거를 성공을 한 완성하기 거죠.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수들을 다 뽑아서 얘는 1루 얘는 뭐 다 했는데도 감독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감독이 기용하는 선수를 선수를 다 보내버려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결국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야구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스포츠라는 악평이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오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어쨌거나 가능성을 인정받아. 근데 저 아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메리칸 리그는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월드 시리즈로 가면 짧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포스트 거지. 시즌은 토너먼트 단기 결전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법이 아무래도 그때는 힘들다. 여기서는 멘탈이 강한 스타 선수들이 그 자기한테 책임이 왔을 때 뭔가를 네. 해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강할 수 있죠. 그렇죠. 장기전은 이게 유리한데. 영화 마지막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 초대가 돼서 갑니다. 가면은 그 유서 깊은 구장. 페네이 파크.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야구장이지.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알 정도로 그 페네이 파크 이름을 아는데 그걸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좋더라.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네. 이 촬영을 너무 잘해. 어디를 찍어야 이 위세에 이 사람이 내가 드디어 여기에 눌릴지. 입성하는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까라는 그 설계 있잖아요. 사실 페네이 파크도 낡고 오래되고 문제도 많은 구장인데 페네이 파크가 잘 보존된 유서 깊은 한옥 느낌이라면 어슬레틱스 구장은 근본이 없잖아. 석가래지 석가래. 이게 시멘트 건물이잖아. 그냥. 시멘트 위에 초가지부. 그래서 이게 구장이지 하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빌리빈 표정이 브래드 피트 표정이 좋다 이런 표정이 그거 있잖아. 나 드디어 강남 오는 거야? 뭐 이런 기분 있잖아. 입성하는 거야 이런. 요즘 서울 가면 지하철 탈 때 신발 벗어야 된다며? 누가 그래? 어디서 나 몰라요. 이 농담 몰라요?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왜 그냥 단톡방 같은 데서 누가 서울 처음 가본다고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가봐서 아는데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지하철에서. 이건 무슨 군대 들어갈 때 총 사가지고 너 그거 비싼 얘기 또 했어. 신발 주머니 사가야 된다고. 그 앞에 지하철 역사 앞에 판다면서. 또 있잖아 옛날에 그 강남 가면 압구정동 앞에선 그 신발 벗고 버스 타야 된다고. 신발 주머니 신발 넣어야 된다고. 대략 그 느낌으로 페네이 파크가 나와요. 네.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죠. 어. 그 거대함, 그러니까 그 이 구장이 엄청 거대하고 엄청 빅마켓이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참 잘 보이죠. 그 심지어 이 구장에 아무도 없어. 음. 빈 구장인데도 알 수 있어. 심지어 맞아. 구장의 규모 자체는 어슬레틱스 구장이 훨씬 커요. 규모 자체는. 네, 그런데 그 유서 깊음을 보여주잖아. 그렇죠. 이 빅마켓의 오래된 전통이 뭔가 석 죽는 느낌 나. 그 석 죽는 느낌을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거 그린 몬스터. 그 외야의 왼쪽에 그린 몬스터라고 그 구조물이 쫙 서 있단 말이야. 네. 보스턴 레이스. 그게 주는 위압감을 너무 잘 찍은 거야. 거기다가 이 구단주의 스웩 있잖아. 스카프 그거. 선물 어떻게 사주냐면서 난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어서 뭐 얘기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버스 요금은 600원이에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수익은 이거죠. 여기 돈 많은 구단이야. 음. 그러면서 빌리빈 자네를 영입하겠다 이러면서 연봉을 제안을 하는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빌리빈이 제안받은 연봉이 1250만 달러. 이게 연봉. 총 연봉이 아니 연봉이. 아니에요. 몇 총- 년간에 그거. 몇 년간에. 3년 계약이면 3년 동안. 이게 그래도 얼마입니까? 100한 40억 원 되죠?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래도라뇨 이미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연봉으로 나눠도 어마어마하다. 누가 나를 고용했는데 100억을 주겠다면 이미 끝난 거지 뭐. 그 메이저리그는 사고 팔리고 몸값을 올리고 자기 몸값을 인정받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뿐 아니라 그렇지. 스텝도. 근데 내 몸에 매겨진 숫자로 내 가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영화에서도 거절을 하고요. 빌리빈은 실제 아직도 어슬레틱스 이 팀에 남아있어요. 현재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상태인데 근데 또 레드삭스는 빌리빈 없이 빌리빈의 방식을 도입했어.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저작권 인정해준데 본인이 싫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승을 했어. 레드삭스는. 그러면 빌리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모순은 그야말로 계속되고. 옳다는 거 아닌가요?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 그치. 아닌가요? 근데 이제 굳이 돈을 안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그것도 모순이지. 근데 모순은 계속되고 그 채로 인생 역시 계속되는데 이때 보스턴 레드삭스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네.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빌리빈이 영화 속에서 피터 브랜드한테 한 대사는 실제로는 기자에게 질문받다 지쳐서 고백하듯이 내뱉은 내용이에요. 실제 한 얘기인데 난 인생에서 단 한 번 돈 때문에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바로 스탠퍼드에 가지 않고 뉴욕 매치로 간 일. 그 후 나 자신한테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게 좀 언어화를 시키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마지막에 그 피터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면서 했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난 이미 그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촌동네 거지 같은 곳에서 영화 메이저리그처럼 내가 한번 뼈를 묻기로 했으니 여기서 내가 우승하는 거 보겠다. 내가 한번 해줘. 그게 미련한 거 알잖아. 그게. 알지. 사람 다 그런 마음 있잖아. 근데 그 미련함을 보통 이제 돈이 걸린 문제에서 그런 미련한 짓을 일반인들이 잘 안 하다 보니 특이한 어떤 결론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누구나 다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조차도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해.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늘 얘기하자. 인간은 그런 동물이야. 맞아. 대표님 그럴 데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미련한 동물이죠. 짓인 거 알아. 알기 때문에 미련한 짓인 줄 알면서 해버릴 때 쾌감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그걸 하는 거네. 그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고 저래놓고 좋단다 그러잖아. 좋다니까 그게 나는 좋다니까. 내가 그걸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이 똥구장에서 내가 똥팀 내가 데리고 얘들을 해볼 내가 텐데. 우승시켜 보겠다는데. 그거가 말을 듣는 순간 이해는 되지만 다른 의미로 이해가 또 안 가지.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지. 왜?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만약에 굳이 언어화를 시켜보자면 그 말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야구를 사랑해. 오클랜드를 맞아. 사랑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야구를. 그 칙칙함과 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게 이미 내 인생 일부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내 인생 일부죠. 뭐 그걸 이제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찾자면 아니 뭐 자꾸 스카프 사주니 어쩌면서 뻗대는 게 재수 없었나 보지. 몰라서 묻냐 임마.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사라고. 그래서 그럼 모르는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 끝났는데 마지막에 너무 또 마지막까지 이 영화는 음. 완벽하게 끝나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 이겁니다. 딸이 자기가 아빠가 사준 기타 퉁퉁 하면서 네. 녹음한 CD를 네. 아빠한테 주는데 그걸 달리는 차 안에서 들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감동적이에요. 아빠 루저래잖아. 맞아. 마지막 아빠- 후렴구가 마지막 아빠는 루저. 후렴구가 아빠는 루저. 아빠는 루저, 아빠는 루저, 아빠는 루저 하는데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인연이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잖아. 아빠 그 딸은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거보다 더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 미련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딸은 알고 있는 거지. 인정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딸은 기타 치는 한량이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알아. 왜 이게 이 허랑방탕한 짓이 그죠? 이거 기타 치는 것도 아무런 부가가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종류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딸은 아빠를 좀 긍휼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봐봐 생각해봐. 자기는 새아빠와 엄마와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빠 아무리 봐도 혼자서 입성도 조금 그렇고. 약간 남동생 보는 게 있어 자기 아빠를. 근데 딸도 곧 장르는 다르지만 그런 게으름뱅이의 세계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한량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는 어떤 그런 세계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안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미련한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도 알아. 나도 만약에 기타 칠래 대학 갈래 하면 기타 칠 것 같거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까지 실수와 성찰을 반복해서 온 만큼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다 라고 결론 없이, 하지만 그게 결론이 이런 식의 영화를 끝맺는 방법 중에 보통 달리는 차 안에서 도로 혹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삼거리에 서 있는 모습, 이런 길 위에서 끝나는 건 굉장히 흔한데 흔하죠. 이렇게 흔하게 끝나는데 이 CD 가사 때문에 딸의 목소리 때문에 장면이 너무 완벽한 거야. 아니야. 딸의 가사에 그걸 보고 왠지 울 것 같으면서 울어버리는 그 이상한 표정을 짓는 브래드 피트의 얼굴이 그 그 모든 연기가 게. 맞아. 브래드 피트가 눈은 울 것 같은데 입은 입은 웃고 웃잖아요. 있어. 그 표정이 그게 예술이었어요. 예술이야. 그게 인생이야. 이 마지막은 다 예술이야. 이게 또 딸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헤어져 있지만. 그래서 진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스턴에 가지 않은 이유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딸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로 1시간인데 보스턴 너무 멀어서 6시간 이상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만나기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그걸 해도 그런 얘기도 이상하잖아. 있더라고요. 돈 네가 많이 벌어서 자가용 비행기 사가지고 금이환영하면 되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다고. 인간은 그런 거라고. 당장 보고 싶다고라는 거죠. 왜 이제 마지막 끝나면은 막 이제 자막이 올라가면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2년 후에 이 방법으로 우승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빌리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리 방법이 틀리지는 않다는 얘기잖아. 이 방법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보스턴은 이 방법도 차용하면서 돈도 있었던 거. 빅마켓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드디어 저주를 깨고 그치. 우승을 했다는 거죠. 밤비노의 저주라는 아주 지긋지긋한 네. 하늘 대물림하던 보스턴 사람들의 지긋지긋한 정도가 아니라 그 본드. 그러니까 초강력 접착제. 3대가 와서 하늘 대물림하며 그거를 깼죠. 빌리빈 덕분이네. 네. 아, 영화 얘기를 다 하니까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을 다시 본 듯한 이 만족감.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잔잔하면서 감동적이고 잊혀지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게 인간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비합리적인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근데 그게 또 때때로 그게 인생이고 왜냐면 사랑도 비슷한 거잖아요. 또 쇼펜하우어인가요? 그렇죠. 사랑도 비슷한 거잖아요. 해프닝으로 생각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를 사랑해서 미련한 짓도 하고 좀 과하면 스토커라든가 연쇄살인마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런 건데 이게 근데 이게 머니볼이 개봉했을 때 이게 모르겠어요. 이 한량들은 이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직관으로만 보면 되게 성실한 직장인 친구가 의외로 이 영화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지루해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 그럴 수가 있나?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어떤 아, 나도 봤어. 이 영화 왜 이렇게 지루하냐는 얘기도 난 들은 적이 그 있어. 지루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 맥을 잘 못 잡겠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해 가요. 음악이나 효과음도 굉장히 절제하고 있고. 그죠? 왜냐면 이게 비슷하게 우리는 얼라이벌 있잖아요. 컨택트를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애가 죽을 걸 아는데 날까 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거 아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걸 듣고 그걸 왜 고민하지?
대표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친구분 얘기처럼. 그쵸. 그거는 이미 상수인데 왜 고민을 해? 음. 아, 이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좀 이제 결이 좀 달라지는 그쵸. 거지. 느끼는 게. 성실하게 하루를 채우고 당연히 합리적인 순서로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하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게 약간 이 영화가 되게 다른 세계의 세계관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직장 생활을 만약에 화이트 칼라로 하고 계시다. 화이트칼라 그러면 아니라도 이렇게 레귤러하게 직장을 다닌다 화이트 하면 칼라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왜 그러면 그런 분들 아직 인생이 안 꺾여봤어요. 모르지 그거야. 모르지 그거야. 아니, 남의 인생 못 봤어, 인생을 이 사람. 함부로 그래. 인생 못 봤어? 그래 아니, 바둑 두다가 가봐 힘들어. 아니 내 말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는 전쟁터인데 밖은 지옥이라고 하잖아. 회사에서 이제 명퇴를 당하고 치킨집을 해보면 그럼 이제 꺾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밖에 아니야. 그냥 다른 세계감은 똑같아. 어. 근데 내가 거기선 초보일 뿐이지. 근데 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음. 직장인들이 이 영화에 아니, 모든 직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랬겠다고. 그랬던 이유를 한번 관심법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신다면 정리를 하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래, 세계가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세계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외로 사람이 그런 동물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당연한 얘기고 어떤 그런 합리성 위에서 나의 선택에 판단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잖아. 그리고 99% 확실하다 그래도 갔다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만 하더라도 난 엉망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머니볼을 재미없다고 평한 제 주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영화를 목표지향적으로 본 거야. 그렇죠. 그 바로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목표가 있는데 왜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합리적인 것처럼 굴면서도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 회상씬 있잖아. 네. 그게 왜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은 상처랑 마주하면서 자기가 다시 인생의 2막을 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야겠다는 열망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근데 그것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감정 때문인 거거든. 바로 근데 그 특별한 감정 때문에 인간이 그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 그 팀은 포스트 시즌 가서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액 연봉을 걷어차고 걷어차고 마지막에 말한 거 있잖아. 입은 웃고 눈은 울면서 영화가 끝나. 이게 뭐냐는 것이.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으로 가면 20연승하는 거에서 그래 이 영화는 성공 스토리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보면 흐트러진 채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나 정리로 안 느낄 수 있어요.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게 영화도 모르는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이 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류의 얘기. 그러니까 세상엔 이런 류의 인생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화를 잘 못 보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영화가 담지한 세계관이 생소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빌리빈이 실물인 것도 몰랐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뭔가 약간 마지막이 차를 몰고 갈 때 저 혼자 두근두근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아메리칸 뷰티에서처럼 끝날까봐 차를 몰고 가는 잠깐만 이렇게 CD를 뒤적적 하는데 저 지금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끝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시옷 그건 너무하잖아. 아 그래? 너무한 거야? 적당히. 아메리칸 뷰티가 만약 세계관으로만 치면은 약간 전근대적이거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386 세계관이거든요. 네. 마치 그거잖아. 나를 학대하던 혹은 나를 혹사시키던 이 자본주의의 그 직장을 걷어차고 자유롭게 대마초도 피면서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질서에 부딪혀서 결국 좌절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죽잖아요. 네, 네. 아니 뭐 실제 주인공 자체가 구 히피잖아.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9386 혹은 구 히피들의 되게 약간 낭만적인 리버럴 세계관인데 우리가 누누이 비판했던 네. 일본으로 치면 전공투세. 그죠? 그런 낭만적 세계관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의 연속성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그 세계관은 세계가 나를 짓누른다잖아. 나의 뜻을 못 펴게 한다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세상이 나를 짓누르면 여기에는 세상을 비난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럼요. 그 잘리는 선수들도 오케이 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 근데 물론 그게 패배주의로 인식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그게 인생인 거야. 그 그러니까 인생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홀로 맞서서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네. 이런 류의 어떤 그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슬프고 비극적인 건 디폴트고 그럼 거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빠른 길이겠으나 사람이란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걸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얘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이게 다 모순 덩어리야. 음. 머니볼은 합리적으로 숫자와 통계를 대입해서 야구에 있어서 가성비를 합리적으로 뽑겠다. 근데 그거를 도입한 과정, 그걸 도입하고 난 결과까지 그걸 도입한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아까 그 데려오는 일루수를 맡는 크리스 플랫 역할을 한 그 사람한테 그 짠함도 있는데 왜 네. 그 투수 있잖아요. 투구 폼 이상하다는 그 투수가 라커룸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너무 짠했거든요. 맞아, 짠하죠. 아무도 나를 메이저로 등용한 적이 없다고. 그 빌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단장님과 단장님 가족으로 해서 기도하겠다면서. 맞아. 근데 빌리는 그 사람을 너무 짠하다. 데려올 때 그만큼 생각 안 했거든. 그냥 얘가 지금 피터가 계산해 볼 때 $300만 정도의 얘는 가치가 아닌 애인데 20몇만 달러 가져온다. 그래 그럼 데려와가 된 건데. 마치 그 게임 캐릭터 오늘 득템하는 내가 날이야.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근데- 데려왔는데 근데 인간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인간으로서 말을 거는 거야. 그치. 거기서 이제 약간 또 거기 동공지 살짝 일어나. 그리고는 하고 가잖아요. 섬세해. 너무 막 짠하고 너무 좋고 그런 거야. 진짜. 마초인데 너무 섬세해.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 영화도 이 마지막의 명장면은 아무리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잡아도 요건 포기할 수 없지. 마지막 홈런. 홈런 치는 그 그럼요. 쬐는 맛. 20연승을 완성할 때 그건 그거 진짜- 한 번 속이 딱 뻥 보여주더만. 뚫리잖아요. 그거. 그건 정말 사이다. 이 영화가 사실 제 기준에선 어떤 분들에겐 이게 영화가 발화점이 되게 너무 낮아서 너무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선 거의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칙칙한 홍구장을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홈런을 치는 순간 카메라가 싹 돌아가면서 그 장쾌하게 넘어가는. 대중 영화적인 그 어떤 쾌감도 주면서 야, 그 장면 정말 속이 뻥 그게 뚫리잖아. 그 레코드를 새로운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데 왜 딸이 전화하면서 아빠 또 징크스 때문에 안 보냐고 빨리 차 돌리라면서 그런데 안 보려고 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벌써 11점에 낸 거야. 그래갖고 에이씨 하고 간단 말이지. 근데 잠깐 봤는데 자기가 가자마자 실점을 계속하고 실투를 하고 실수를 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행복 수비를 하면서 진짜. 맞아. 행복 수비를 하는 거지 갑자기. 그래갖고 역시 나란 인간 이러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안 되나. 저 사람 징크스가 진짠가 했는데 빵 터뜨려보잖아요. 너는 솔직히 행복한가요? 아니 뭐 오늘자 행복 수비하면서 하나 실책하는 거 놀리고 뭐 삼계탕 먹으러 가자 뭐 다 그 정도는 내가 내성이 완전히 있어요? 돼서 그래 놀려라 뭐 나는 하긴 행복합니다 나 이러는데 빙그레 어린이 출신인데. 근데 예를 들어 삼성이 어. 파란색이잖아요. 어. 네. 실책을 했어. 어이없는 실책으로 시합을 졌어. 그럼 삼성 팬들이 자기 팀을 욕하잖아. 네. 뭐라고 자기 팀을 흉보냐 하면 푸른 한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냥 나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난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 참아도 그건 안 되겠네. 푸른 이상하게. 하나? 그러면은 어디야 롯데는 붉은 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제가 먹고 검은 한화 막 이러면서 LG는 줄무늬 하나야? 스트라이프 하나? 재밌다. 이것들이 이건 금도를 넘었는데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나는. 기아는 그 레오파드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붉은 하나라 그러지 뭐. 그런 게 또 그렇습니다. 있구나. 자 머니볼 얘기 계속하죠. 자, 머니볼. 진짜 야구가 인생이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거를 잘 영화로 구현해줬다. 저는 사실 조금 지루하다는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 프레시 그 홈런을 칠 때 그게 다 날려줘요. 정말. 홈런을 칠 때 항상 그 감독이 말이죠. 절제를 어떻게 하냐면 감독님이 오클랜드 홈구장은 항상 조명이 나가 있거나 깜빡거리거나 조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홈런을 치면서 그 공을 따라서 카메라가 휙 돌 때 그 구장의 빛 속으로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데려올 때 그 기준이 출루율이었잖아요. 얘가 안타 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볼을 맞든 볼넷이든 뭐든지 무조건 나가는 거였잖아. 근데 거기서 연결을 했던 크리스 프렛은 출루율이 높은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볼넷으로 나간 사람이었던 거지. 그치. 못 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또 블라블라를 해 설자가 이 선수는 볼넷으로 나간 선수죠 막 이래. 맞아. 근데 쳐버린 거야 홈런을. 아론 소키는 흔적이 또 잠시. 그리고는 이겨버리잖아요. 좋았어요. 그 영화가 좀 이렇게 나는 그 생각이 든 거야. 이 영화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어느덧 인생을 반쯤은 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10대가 이걸 느끼면 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10대가 조금 이걸 지겨웠나 느끼면, 봐요. 10대가 이걸 느끼면 좀 상담을 받아야 돼. 아니지. 그치. 인생 인생 그 두 번 사는 사람인 거지. 너무 철이 일찍 들어도 문제거든. 그럼요. 그 문제야. 너무 철이 일찍 그러면 안 들면 돼요. 그 상태로 고정된다. 약간 이 영화가 좀 그런데 영화가 야구가 인생이다라는 거는 야구 자체는 모르겠으나 그걸 모티브로 영화를 짜기엔 야구란 스포츠의 메커니즘이 괜찮아요. 네. 이거 말고도 왜 그들만의 리그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사실- 마돈나의 젊은 시절이 나오죠. 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건 뭐 다른 기회에 또 네. 해야 되겠지만 그 영화도 멋있잖아요. 네. 그 어떤 뭐랄까 그 자매와 어떤 그 우정과 마지막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지. 그리고 중국판, 죄송합니다. 미국판 소림축구 메이저리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찰리 신이 나오죠. 난 찰리신 이 영화 쌈마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던 게 내가 어렸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기타에 대한 열망을 거의 본격적으로 꿈꾸던 게 거의 이 영화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중간 찰리신이 그 마지막 구원투수 나올 때 그 네. 호랑이 컷, 타이거 컷 네. 하고 나와가지고 나올 때 와일드 띵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어. 이게 지미 앤드릭스 노래인데 네. 멋있어. 너무 멋있는 거야. 이 기타 소리가 이게 뭘까? 반해버렸군요. 그때. 반해버렸지. 이 락킹함 이거 뭐야? 그쪽 피가 아니었으면 그 헤어스타일이 반했을 텐데. 그렇지.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는 미국판 소림축구입니다. 더그아웃에서 투수가 나올 때 오토바이 몰고 나오고 개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영화 그리고 묘하게 따뜻해. 그러니까 미국식 유머. 그 여기에 하나팬 같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클리블랜드 인디언들 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기 외야에 앉아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야 오늘도 지냐 야 이런. 하나팬 그 핫도그녀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조각조각 갖고 있던 어떤 영화에 대한 야구 영화에 대한 기억이 다 하나가 그거였어요. 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였어. 다 하나에 합쳐지니까 메이저리그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좋지. 그래서 이제 야구 영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음. 입문의 진입장벽의 최초 입문에 해당하는 사랑을 위하여 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화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니볼 이 두 개를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 해봤죠. 주인공이 다 빌리인. 그러네요. 그러네요. 둘 다 빌리고 네.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가 나오네요. 맞아요. 그 당시 최고의. 케빈 코스트너와 브래드 피트 그러니까 그리고 샘 레이미 감독과 베넷 밀러. 베넷 밀러. 당대 최강의 감독과 당대 최강의 배우가 나오는. 근데 나는 사랑을 위하는 요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영화를 보는 관점 중에 제 콜렉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틀어놓고 있는 영화라는 네. 약간 카테고리가 있어. BGM으로 깔아놓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지? 영화를 틀어놨는데 앞에 15분부터 설거지하고 와서 중간에 봐도 되는 거. 이쯤 이 영화네. 여기서부터 봐도 재밌지. 뭐 이런 기분 있잖아요. 약간 사랑을 위한 그런 영화야. 이런 영화 있잖아. 그 빨래 하나씩 착착 개면서 보는 영화. 빨래 널고 와도 되고 라면물이 익을 때 라면물 끓이러 갔다 와도, 갔다 되는 정지시키지 않아도 되는 영화. 그런 영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1시간 반부터 봐도요. 앞에 그거 다 본 것 같아. 기시감을. 영화가 역시 너무 기시감의 배우다. 영화 너무 잘 찍어가지고 배우가 또 얼굴로 캐리하니까 사실 정석적이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요즘 관점으로는 트렌디하지는 않아요. 트렌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 그냥 말 그대로 조용하게 틀어놓고 보기에 좋은 영화고 머니볼도 조용하긴 하지. 근데 난 사실 머니볼이 내 기준은 조용하진 않거든요. 되게 급박하거든요. 네. 그 안에 내부에 소용돌이 치는 감정이 되게 격렬해요. 물 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게 있어서 감정들이 격렬해.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조용하진 BGM 않지만 무비는 조용하게 아니에요. 이제 느낄 법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냥 이제 흐름 자체가 강렬한 네. 무슨 치고받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머니볼을 좀 이렇게 조용히 집에서 보시다 보면 마지막 그 크리스 프렛의 홈런에 내 마음이 나도 뻥 뚫린다. 나도 진짜 그때 살짝 울 뻔했다니까. 이게 뭐라고 뭔가요? 눈물이 나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나 사실 너무 당연하다기보단 그래봤자 홈런 아니면 그래봤자 아웃당하고 끝날 거 아니야. 네. 난 두 가지를 다 예상을 했을 때 그게 예상됐거든요. 그럼 그럼 뭐 홈런 아니면 뭐 좌절하거나 뭐 그렇죠. 승리하겠지. 20승 못 하든지. 근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찡하고 눈물이 나든지. 연주를 잘했잖아. 왜냐면 그게 시네마틱한 거지. 그 앞에 크리스 프렛의 집안이 그 씬 때문이라니까. 그 씬에 아까 그 시온님이 말한 깨알같이 그 디테일 애기 내복 입은 거기에 그 처량한 크리스마스 트리 하며 그리고 그 선수 그 폼이 웃긴 투수가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쌓이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게 맞아요. 막 내 마음에 그 드라마가 막 그 오는 거지. 그리고 못 알아봤던 이유는 크리스 프렛이 가장 내가 보기엔 피지컬이 좋을 때 찍은 게 아닌가. 못 알아본 이유는 그거야. 그리고 크리스 약간 프렛이 통통하잖아요. 귀여웠던 게
왜 그 몸은 엄청 마초인데 얼굴이 좀 네, 얼굴이 되게 소년- 약간 주눅 들어있잖아. 주눅 들어서 어. 촉촉한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는 그걸 거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저 정도 등치면 그치.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 엄청 주눅 들어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왜 중간에 데이비 저스티스가 묻잖아.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아 괜찮아 이러면은 그런가 하면서 어. 눈빛이 살짝 변하는데 그래서 괜히 막 뒤에서 막 바람 잡잖아요. 연습할 때 땅볼 머신 뭐 이러면서 피킹 머신 괜히 바람 에이 막 이렇게 흥돋아 주려고 음. 자신감 북돋아 주려고. 참 그게 귀엽더라고. 이 배우가 등치는 산만한데 어. 촉촉한 눈빛이 그의 귀여워. 매력이 그거예요. 어. 역시 촉촉한 마초가 매력이 있어. 이 좋은 영화 얘기를 2시간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군요. 그렇죠. 이건 근데 이 영화가 좀 풍성한 영화죠. 왜냐면 좋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나면 참혹한 영화들 있잖아. 많죠. 그치. 그런 영화 2시간 얘기하자면 내 마음도 황폐해져. 예를 들어 제가 또 훌륭한 점수를 주는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은 영화 2시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황폐해져서 근데 저 그 영화 진짜 좋아하긴 진짜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 우리 소주 먹을까. 그렇죠. 우리 맨날 맥주 먹는데. 데어윌비 블러드는 이 맛이잖아요. 깡소주 맛. 그렇죠. 음. 거기에 이제 영화는 그렇게 완성도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서를 치자면 그날 만약에 데어윌비 블러드 얘기하고 2부에서는 파이란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술이나 먹으러 가죠. 마침 나왔는데 스튜디오 밖에 비까지 와. 이건 뭐. 안주는 필요 없다. 아니 안주는 왠지 오뎅 국물. 음. 건더기 없는 오뎅. 다만 우동 국물이지. 여운이 강하고 좋은 영화를 그렇죠. 봤다. 성공적인 영화다. 그죠. 감동적이고 마지막에 영화 엔딩 크레딧 다 올라오고 나면 기뻐요. 맞아요. 서로를 기쁘게 해요. 그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곳에서 그것만 해도 이상하게 되게 왠지 다 1도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리비는 이미 성공했고요. 이제 우리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럼요. 우리만 안 할 남만 그래. 잘 되면 됩니다. 나도 내가 누굴 걱정해. 팟캐스트계 머니 팟캐를 해야겠어. 음. 가성비가 떨어지는 타 어떤 패널들을 모아가지고 그거에 머니팟.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가성비를 인정 못 받는 그런 구박받는 다른 데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니팟. 설명충 매트릭스. 상처받아요 그분. 삐처리해줘. 그래. 그래서 꼭 삐처리해줘. 이것들을 한 번 해서 머니팟을 해야겠다. 그래서 점점 순위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내가 반등을 금방 할 말한 거야. 것도 삐처리해줘. 알았어. 머니팟 좋다. 음. 대표님.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지 머니팟이라고 말자고. 들으면 왠지 경제방송 같잖아요. 음. 뭔가 다른 이름이어야 돼. 그러면 거지팟? 뭘 해도 안 된다. 뭐래도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음원의 근요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맞다. 우리 야구 얘기했으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네, 축하드리면서 굉장히. 맞아. 그리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영화 얘기하는 김에. 네. 김주혁 배우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김주혁 배우의 또 좋은 작품을 리뷰했고 네. 그분의 당신 연인과 자신과 함께 당신의 같이 것으로. 등장했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영화 리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짠한 거야. 왜냐면 특히 황망하게 돌아가시니까. 전 또 게다가 두 분이 연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요? 예. 이유영 씨랑 사귀는 줄 몰랐어. 진짜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에헤이. 그 둘이 연인이란 걸 난 오히려 이 부고 소식을 듣고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의 그 느낌이 되게 짠한 거야. 어쨌을까. 진짜 자기 여자친구가 떠나서 징징대고 울던 그 김주혁 씨의 표정이 왠지 남녀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근데 이런 일이 너만 생겼구나. 있으면 된다는 그 눈빛. 이게 이 죽음이 너무 험하고 황당하게 음.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죽음이란 게 그런 거긴 한데. 근데 그래서 뭐 네. 그냥 그 영화를 리뷰한 김에 저는 그게 김주혁 씨의 되게 좋은 김주혁 씨의 다른 필모 중에서 제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 저는 그래요. 음. 다른 분들 이견이 있겠지만 네. 좋은 영화 많이 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연인과 같이 출연. 네. 그게 되게 짠하더라고 이상하게. 나 몰랐거든. 진짜 둘이 저 연인인 줄 처음 몰랐어요. 들었어요 아. 여기서. 이유영 씨. 거기서 같이 여배우로 나오셨던 어. 분 둘이 실제 연인 관계인데 에헤이. 왠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마음 아프다 진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에도와 네.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축하. 그리고 지금 축하드립니다 기아 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박사, 네. 우리 박 박사에게도 축하합니다. 좋은 일 트와이스 있으세요? 컴백을 했습니다. 박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음, 얼마나 좋으실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 감사합니다. 음은의 근요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상입니다.